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국어 4등급에서 무려 100분이 100도 받아보고 수능 국어에서는 100분이 98로 1등급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수능 국어 4등급에서 어떻게 높은 1등급까지 올렸냐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저의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내신에서도 항상 4등급, 못하면 5등급까지 받아본 사람이고 진짜 열심히 해서 고3 때 3등급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위로는 올라가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수능뿐만 아니고 고1 때부터 항상 4등급이었어요. 고1 모의고사 막 쉽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어려웠습니다. 네, 저는 항상 4등급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거의 6개월 만에 제가 100분위 100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그리고 수능까지 어떻게 1등급 높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었냐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수능 국어 자체의 본질을 알고 가셔야 돼요. 수능 국어의 본질이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글을 잘 읽자.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 국어를 공부할 때 글을 잘 읽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잘 푸는 그런 팁들까지 가져가면 좋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수능 국어에서 제가 썼던 교재들 그리고 인강 추천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국어 수학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기출이죠. 저는 기출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기출책은 바로 이 마달입니다. 네, 마달이에요. 저는 마달을 이렇게 두 권을 이제 풀었고 이거를 한 3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여기 안에다 다 푼 다음에 해설집을 여러 번 봤던 거죠. 진짜 이 말대로 마르고 닳도록 봤습니다. 이건 그런 교재예요, 여러분. 진짜 마르고 닳도록 보시면 계속해서 얻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 먼저 문제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문제를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시간 재고 풀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모르는 게 나오겠죠? 처음 기출 푸는 건데 다 맞으면 진짜 수능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 해설지 보지 마세요. 그냥 답만 다 체크한 다음에 틀린 거 표시하고 문제를 다시 읽어요. 문제를. 그리고 지문을 이해될 때까지 읽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이거는 이거 아니야? 그래서 답 이거 아니야? 아까 이거 두 개 헷갈렸는데 그냥 3번 아까 했으니까 그냥 4번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지문을 싹 읽고 이해 완벽하게 됐어. 이제 문제 풀러 가보자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거는 항상 찾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왜 틀렸는가까지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이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이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를 다 세세하게 적어주세요. 그게 마르고 닳도록 이거 활용하는 방법이고 아마 해설지에도 굉장히 여기 쓰신 분들이 진짜 자세하게 써놨어요. 여기서는 이따 제가 선지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선지를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점 파악해야 된다. 관점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였다. 이런 거 하고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이 질문의 답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의문들을 다른 학생들도 많이 가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국어는 시간 관리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시간 관리하는 방법 같은 팁들도 줘가지고 저는 처음 기출 분석할 때 이 마다를 가장 추천드려요. 이게 1권이 제일 최신 기출부터인데 그래서 1권부터 2권 저는 2권까지만 딱 풀었는데 만약에 시간이 더 되고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뒤에 것까지 싹 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추천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평범한 기출 문제집이에요. 저는 마더텅을 이용을 했는데요. 전 자이스토리도 좋지만 마더텅이 종이 질감이 좋아서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포스트잇 보이시나요? 제가 다 분석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싹 분석을 해야 돼요. 기출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 어떻게 하냐? 그럼 너는 어떤 방법을 했는데? 라고 물어보시다면 저는 두 가지를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일단 독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문을 분석을 합니다. 지문을 읽고 유기적으로 여기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까지 사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유류분 지문인데 23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온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거 보면은 지문 분석을 너무 꼼꼼하게 이건 약간 제가 간단하게 분석한 경우인데 일단 싹 읽고 저는 다 지웠어요. 좀 예쁘게 보고 싶어서 싹 지우고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법지문이나 이런 걸 읽을 때 중요한 건 이제 목적 이런 거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각 제재별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싹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쓰인 이 개념들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이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를 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문 옆에 문제들이 당연히 있죠. 이 문제들의 뭐를 분석해 주시냐, 문제들의 출제 의도를 분석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97번에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은 유류분의 취지에 비춰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해야 한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읽어보실 순 없지만 여기서 결국 하고 싶었던 거는 유류분의 목적, 취지를 너희가 분명히 읽었냐, 그거를 파악했냐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문을 읽다 보면 제재별로 문제에서 뭘 파악하는 그 메커니즘이 계속 반복돼요. 목적,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거, 아니면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안에서 답이 도출되는지, 아니면 지문까지 가서 그걸 끌어와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돌아갑니다. 이 문제 출제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랑 그리고 지문을 계속 같이 보시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수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님들의 그런 분석법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도 괜찮지만 결국 제가 3년 동안 수능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분석을 하고 내가 정말 잘 파악하고 잘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분석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문학도 마찬가지고, 문학은 지문 분석은 당연히 막 독서처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문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문학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문제의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 이렇게 추천드렸고, 여기도 기출문제긴 한데 이제 인강 선생님들 두 분을 전 추천드리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고3 때는 대치 분당에서 현강을 들었어요. 네, 대치에서 많이 들었었고, 모의고사 반도 계속 들었고, 기출분석 반부터 모의고사까지 싹 들었는데 이제 4등급이 나왔죠. 저는 거기서 깨달은 거죠. 강사님들의 말씀도 정말 좋지만 그게 내 걸로 체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야지, 결국 내 걸로 만들어야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구나. 이거를 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대성에서 이제 정성민 선생님 그리고 김승리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지금 교재는 제가 정성민 쌤 거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가져왔지만, 김승리 선생님은 그 KBS 강의가 있어요. 그게 저희가 어쨌든 국어는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잖아요. 거의 작품도 3-4개가 연계되고 이러니까 꼭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그 연계 작품이 KBS가 정말 공부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선생님이 재밌게 영상 만들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특히 고3 분들이나 N수생 분들 우리 시간 많이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 저장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수생, N수생 분들은 이제 아마 학원이나 이제 독서실에서 밥 먹을 때 좀 시간이 전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상 재밌게 보면서 밥 먹었습니다. 정상민 선생님은 저는 독서에서 특히 많이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일단은 저는 글 읽는 자체를 몰랐어요.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읽고 문제 허겁지겁 푸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글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들어보다가 찾은 게 이 비도건을 찾았었거든요. 네, 요거를 찾았었는데, 비도건이 아마 첫 커리일 거예요. 선생님 첫 커리.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부터 생각을 이제 넓히는 방법, 글 읽고 생각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이 떠맡겨 주는 느낌보다 선생님이 한 거를 보고 내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수능 감점 가면 어때요? 제가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을 연습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피드백 교재를 제가 가져왔는데 본 교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근데 피드백 교재도 저는 수업 끝나고 복습하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분석 다 하고 어려운 거는 몇 번씩 봤어요. 그리고 피드백 교재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구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이제 문체로 쓰신 게 있는데 좋습니다. 귀여워요, 되게.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비도건 하나 하고 아마 비원실 하는 중에 육모를 봤었는데, 그때 6평이 2학년도 6평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때 엄매 한 문제 틀려서 독서 문학을 다 맞은 거죠. 그래서 100분이 100을 받아냅니다. 네, 표점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게 수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해 수능을
네, OMR에 밀려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2026학년도에 1등급 받아냈죠. 이거도 비원실인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버전. 근데 저는 딱 요거 2개만 하셔도 수능 국어 1등급 받으실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거 하시면 좋겠지만 이것까지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 기출을 저는 혼자 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기정은 선생님의 이제 기출 분석이에요. 문학 기출 분석인데 저는 여기서 기출 분석을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간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문학에 대한 태도를 많이 얻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 산문, 운문 둘 다 많이 얻었지만 현대시에서 이제 약간 심오하잖아요, 현대시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를 잘 사고할 줄 모르는 굉장히 T 성향이고 이과적인 성향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뭐 따뜻함을 느끼고 뭐 힘듦을 느끼고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이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사고법이 굉장히 저한테 잘 맞았고 되게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고 불필요한 사고를 줄였던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추천을 이만큼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추천한 책 그리고 저의 기출 분석 이런 거를 제대로 가져올게요. 제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제재별로 그 독서도 특히 뭐 사회, 뭐 법, 과학, 기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제재별로 어떻게 분석을 했고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방법을 읽어야 하나를 저의 노하우를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매 선택자인데 엄매도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뭐 어떤 교재 써야 할까요?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에서 가지고 올게요. 안녕.